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남자예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친해진 친구가 한 명 생겼습니다. 고향 친구들만큼 편한 사이는 아니지만 말도 잘 통하고 나이도 같아서 그런지 쉽게 가까워졌죠. 사실 직장 때문에 살던 곳이 바뀌다 보니까 같이 술 한잔하거나 취미를 함께 즐길 만한 인맥이 딱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도 가깝고 말도 잘 통하는 이 친구의 존재는 저한테 정말 크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둘 다 결혼은 한 상태였지만 부부 동반으로 만나는 자리를 따로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친구 녀석이 가끔 부부 동반으로 모임 한번 가지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친구는 종종 자기 집에 저를 초대하려고 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괜한 핑계를 대면서 자리를 피했죠. 친구는 그걸 제가 낯을 가려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 와이프랑 친해지면 부부 동반 모임에 대한 제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얼마나 부부 동반 모임을 하고 싶었는지 그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친구랑 집 근처에서 가볍게 술 한잔하기로 약속했어요. 부담 없이 편하게 나가려고 했는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친구 녀석이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슬쩍 보니 그 자리에 와이프를 데려와서는 저를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솔직히 의외였어요. 제가 낯을 많이 가린다고 몇 번이나 말해왔으니 아마 친구 와이프도 저한테 친근하게 대하려고 일부러 밝게 행동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밝은 성격만큼이나 외모도 놀랐습니다. 친구 와이프가 정말 엄청난 미인이었던 거예요. 평소 직장도 무난하고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다니는 친구라서 와이프가 그렇게 예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 그제야 친구가 왜 그렇게 부부 동반으로 만나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자꾸 자기 와이프를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 한 게 제 입에서 너희 와이프 진짜 예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건가 싶었어요. 처음엔 저도 그게 이유겠거니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친구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전업주부로 집에 있는 와이프가 외로워할까봐 저와 와이프를 소개해주고 싶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참에 부부 동반 모임도 하고 와이프들끼리도 친구로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죠.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는 건 물론이고 나중엔 우리 둘이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와이프들끼리도 낮에 커피 마시고 시간 보내는 사이가 되길 바랐던 거예요. 제가 가장 걱정됐던 건 혹시라도 와이프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지면 우리도 같이 어색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친구는 그런 건 일단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라면서 자꾸 우기는 거예요. 친구가 혼자만 그러면 별 상관 없었을 텐데. 문제는 이 친구의 예쁜 와이프가 저한테 애교 섞인 목소리로 꼭 그렇게 해봐요라고 하는데 이걸 또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제 와이프에게 우리 친구네랑 같이 부부 동반으로 식사 한번 하는 거 어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제 와이프는 흔쾌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와이프도 결혼하고 친구들이 애 키우고 바쁘다 보니 만날 기회가 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구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상 밖으로 와이프들끼리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완전 베프처럼 친해졌어요. 저는 솔직히 퇴근하고 피곤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친구랑 가볍게 맥주나 한잔하는 게 전부였는데 아내들은 낮에 찻집을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죠. 어느 날 제 와이프가 주말에 다른 약속 잡지 말고 시간을 비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친구 와이프가 자기한테 삼촌처럼 친한 분이 동해 쪽 어딘가에 펜션을 새로 오픈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친구네 부부를 초대했대. 거기 같이 가자고 했는데 어때?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수기도 아닌데 초대를 받은 거죠. 펜션에 도착해보니 주변 펜션들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지 정말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넓은 정원이 있는 독채 펜션인데 규모도 꽤 컸어요. 무려 3층짜리더라고요. 보통 가족 단위로 오는 것보다는 커플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공간을 활용해 여러 채를 운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커다란 집 한 채를 고집했는지 궁금했죠. 물론 제가 운영하는 사업도 아니니 그건 신경 쓸 일이 아니었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멋진 펜션에서 하루라도 지낼 기회가 언제 또 있겠나 싶어서 비록 1박 2일로 짧게 머무는 거였지만 마음껏 즐기기로 했어요. 1층에 들어서니 로비가 있었는데
각종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가득했습니다. 추억의 오락기부터 탁구대, 당구대까지 실내에서도 신나게 놀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나쁘지 않더라고요. 2층에는 주방과 조리시설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밭처럼 만들어진 공간도 있어서 실내에서 술 마시기 딱 좋게 되어 있었어요. 이런 곳이라면 두 사람보다는 여러 명이서 와서 노는 게 더 재밌겠다 싶었죠. 아마 여러 명이 와서 파티처럼 놀 수 있게 만든 게 이 펜션의 주된 컨셉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3층에는 침실이 있었는데 방이 무려 4개나 있었습니다. 그중 2개는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진 침실이었어요. 편안한 분위기로 머무는 손님들이 아늑하게 쉴 수 있도록 신경 쓴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방은 메인 침실로 진짜 고급스럽게 꾸며놨더군요. 천장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맑은 날이면 누워서 별을 바라볼 수 있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누워서 별을 본다고 생각하니 정말 낭만적일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방은 그냥 넓은 공간이었는데 아마도 방 3개로도 부족한 단체 손님들을 위해 준비해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대학 MT 같은 단체가 오면 그 사람들이 단체로 와서 넓게 쓸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펜션 주인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이렇게 큰 단체 손님들을 받는 게 이득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손님들 일주일치 받아서 매일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주일에 한 팀만 받고 관리하는 게 돈도 되고 효율적이라고요. 관리가 조금 힘들어도 사람 쓰는 비용을 생각하면 자주 부르는 것보다 한 번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넓은 방은 저희가 쓸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친구네가 좋은 침실이 있는데 누가 그걸 쓰고 누가 작은 방을 쓴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아예 둘 다 작은 방을 쓰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그런 건 또 서로 사양하기 마련이잖아요. 어디서 자든 잠은 다 똑같이 자는 거니까. 저나 제 아내도 친구네 부부에게 어차피 당신들 인맥 덕분에 이렇게 공짜로 놀러 온 거니까 메인 침실은 너희가 써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양보를 했죠. 펜션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방을 다 둘러보고 3층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친구 아내가 놀러 온다고 엄청 꾸미고 왔더라고요. 원래부터 얼굴도 예쁜 데다가 키도 크고 비율도 좋으니까 이렇게 차려입고 꾸며놓으니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제 아내도 꾸미면 어디 가서 빠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 아내는 좀 더 귀엽고 애교 많은 타입이라 친구 아내처럼 눈에 확 띄는 모델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매력이 달라서 그런지 친구 아내한테 더 신경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친구 아내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획 돌렸는데 친구 아내랑 분명히 눈이 마주친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펜션 어때요? 라고 묻더라고요. 참 좋다고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연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저였어요. 제가 얼굴이 빨개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옆에 있던 제 아내가 그걸 눈치챘는지 아닌지 모를 일이었죠. 그러더니 아내가 친구 아내에게 평소에도 예쁘지만 오늘은 더 꾸며서 그런지 정말 예쁘다. 우리 이희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더라며 농담처럼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지나가는 여자만 쳐다봐도 바람 폈다고 놀리면서 막 들이대던 아내였는데 친구 아내랑 친해져서 그런지 별다른 말 없이 웃으며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신기했습니다. 친구 아내도 그 말에 살짝 웃더니 제가 뭐가 예쁘다고요 라며 겸손한 척하고 아내들끼리 서로 언니가 더 예쁘다. 아니야. 내가 더 예쁘지 하면서 칭찬을 주고받더라고요. 솔직히 분위기가 잘 넘어가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친구 녀석이 헛기침을 하더니 예쁜 걸로 치면 애교 많고 사랑스러운 너의 아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저 자식이 지금 자기 아내 예쁘다고 비꼬는 건가 싶었는데 의외로 제 아내는 그걸 진짜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웃더군요. 그러니 저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펜션 구경도 다 끝냈겠다. 친구 아내의 삼촌이라는 사람에게 솔직한 감상도 전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놀 준비를 하려고 각자 짐을 풀었어요. 그런데 친구네는 하루 놀러 오는 건데도 뭘 그렇게 많이 챙겨왔는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랑 제 아내는 먼저 밖에 나가보기로 했죠. 밖에 나가보니 주변 경치도 괜찮고 특히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걷기 딱 좋더라고요. 아내랑 이렇게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산책하니까 바람도 상쾌하고 기분이 확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으며 내 말 듣고 잘 왔지.
나도 이렇게 나와보니까 기분 너무 좋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오늘 더 즐겁고 기억에 남을 일이 많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묘한 미소의 의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바보처럼 어리둥절해 있었던 거죠. 산책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해서 빨리 바베큐를 하면서 술 마셔야겠다 싶었어요. 사실 펜션에 탁구대나 배드민턴 같은 부부 동반으로 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들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평소에 그런 활동과는 거리가 좀 있어서 그냥 곧바로 술부터 마시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친구랑 저는 원래 술 때문에 친해진 사이라 서로 주량이 비슷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제 아내도 꽤나 술이 센 편이죠. 그런데 친구 와이프와는 처음으로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다 보니 제가 마시는 속도대로 술을 권해도 될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도 받아주는 대로 잘 마셔서 주량이 꽤 되는가 보다 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술이 조금씩 들어가니 평소 착하고 단정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친구 아내가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짝 당황했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좋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친구 녀석이 술이 점점 더 들어가니 기분 좋게 마셔놓고서는 갑자기 자기 아내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술자리가 갑자기 냉랭해지면서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고 심지어 격한 말까지 오가면서 싸움으로 번졌어요. 그 분위기에 우리 부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게 되더군요. 그러더니 친구 아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산책로 방향으로 훌쩍 뛰어나가 버리는 겁니다. 둘이 평소에 사이가 좋아 보였는데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니 참 살벌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는 아내가 저 멀리 사라지는데도 뒤따라갈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 무심하게 술만 훌짝이고 있는 겁니다. 화 풀리면 돌아오겠지 하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한밤중에 외진 펜션 안에서 여자가 혼자 걷게 두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렇다고 같이 따라가라고 제 아내를 보내자니 더 위험할 것 같아서 원래 이런 일에 나서는 성격이 아닌데도 제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죠. 산책로는 낮에 이미 걸어봤던 곳이라 길이 익숙했어요. 그래서 어두워도 헤매지 않고 금방 따라갈 수 있었어요. 조금 걸었을 때 산책로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벤치에 친구 아내가 혼자 앉아 멀리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술에 취한 것도 있겠지만 그 모습이 참 쓸쓸하고 슬퍼 보여서 순간 참 예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가가서 옆에 살짝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괜찮으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그 순간이 조금 어색했지만 뭔가 위로해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친구 아내는 제가 왔다는 사실에 전혀 놀라지 않더군요. 마치 당연히 제가 올 거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옆에 앉자 자리 넓게 쓰라고 살짝 옆으로 몸을 옮겨주는데 어쩐지 저를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녀를 데리러 오기는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말 애매했어요. 저 스스로도 부부싸움에서 아내의 화를 제대로 풀어줄 자신이 없는 편인데 친구 부부의 싸움을 어떻게 말릴 수 있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어색하게 앉아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니 친구 아내는 훌쩍거리며 고개를 숙일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다 같이 즐겁게 놀러 나온 거니까 조금만 화를 풀어보라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친구 아내는 화가 많이 났는지 당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참을 수 있었겠어요? 라고 묻더군요. 사실 저라면 그 상황에서 화를 참는 것 외에 딱히 다른 선택이 없었을 것 같았어요. 만약 아내가 초대한 자리에서 술 취해서 상스러운 말을 하면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상황을 고려해서 자제시키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목적은 친구 아내의 화를 더 돋우는 게 아니라 달래서 데려가는 거였으니까 그녀의 감정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대답을 이어갔어요. 한두 마디 맞장구를 쳐주니 친구 아내가 저를 보며 참 상냥하시네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언니는 참 좋겠다. 내 남편도 당신처럼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번져 있어서 그런지 혹은 밤의 조명이 은은하게 비쳐서 그런지 그녀의 눈망울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묘한 분위기가 흐르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라 그런지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서 저도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친구 아내가 저한테 살짝 다가오더니 제 손등을 쓰다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하고 물으니 잠깐이면 돼요. 지금 너무 속상하고 위로가 필요해서 그래요.
조금만 이렇게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더군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행동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잠시 손을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더 대담하게 제 어깨에 기대면서 잠깐만 이렇게 있을게요라고 하는데 허락도 없이 자연스럽게 기대오는 모습에 저도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 모습이 묘하게 저를 자꾸 흔들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눈치를 살피며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걸 보니 제가 조금이라도 반응해주면 다음에 입술이라도 내밀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두 눈을 꼭 감고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로 얼마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체감상 제가 친구 아내를 데리러 나와 산책로에 들어선 지 한 시간은 좋게 넘은 것 같았어요. 시간이 이쯤 되니까 저도 술 기운이 다 빠져나갔고 오히려 술 기운이 없어서 더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 아내를 위로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술 탓이었다고 넘길 수는 있었겠지만 맨 정신에서 선을 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남자가 본능을 억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지체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빨리 돌아가요 라고 말하며 친구 아내를 억지로 끌고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와 보니 바비큐를 굽고 있던 자리엔 정리된 흔적이 전혀 없었고 제 아내와 친구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시간이 늦어지고 술도 많이 마셨으니 기다리다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겠거니 싶었죠. 그래도 우리가 초대받아 공짜로 묵는 입장인데 아무리 뒷정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정리 정도는 해놓고 들어가야 예의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구 아내에게 대충이라도 정리하고 들어가면 내일 떠날 때 편하지 않겠냐고 얘기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친구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됐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예쁘고 어린 아내가 있다면 화 한 번 내지 않을 거다. 같은 말로 그녀를 위로하고 기운을 좀 내게 하려고 입 서비스도 꽤 했어요. 사실 이런 말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순간에는 그녀가 참 기뻐하더라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그렇게 웃고 얘기하면서 대충 정리를 끝내고 실내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방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가는데 친구 아내가 제 바로 뒤에 딱 붙어서 따라오는 겁니다. 친구가 안에 잠들어 있다고는 하지만 왠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3층에 올라가자마자 저는 거의 도망치듯이 제 방으로 후다닥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방 안에 있어야 할 제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방을 잘못 들어간 건가 싶어 다른 두 방을 오가며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아내는 없었어요. 그때 문득 친구가 쓰기로 한 메인 침실 앞에 친구 아내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저를 부르더니 이리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방문 앞에 가까이 가자 안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와 함께 들려서는 안 될 친구 녀석의 목소리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대로 방문을 열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쳐들어가려는 찰나 친구 아내가 제 팔을 붙잡고 말리더군요. 저를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제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고백을 들었어요. 사실 그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아내와 친구 녀석 그리고 친구 아내까지 전부 다 얘기가 끝나 있던 거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 상황은 저만 전혀 모르는 채로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제 아내가 그 여행의 진짜 목적을 미리 얘기해줬어야 하는데 저라면 당연히 거절할 거라는 생각에 말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사실은 친구 부부의 다툼도 계획된 것이었고 제가 친구 아내를 데리러 간 그 순간 이미 저를 설득시키는 상황이 연출되어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히 생각해보니 이게 저한테 나쁠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애초에 호감이 없던 사람도 아니었고 차라리 진작에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제가 그렇게 철벽을 치지 않았을 거라고 했죠. 그러자 친구 아내도 금세 얼굴이 밝아지며 이러면 이야기가 더 쉬워지겠다며 반가워했어요. 이미 모든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괜히 더 길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둘이서 서로 눈치 볼 것 없이 편하게 솔직한 감정에 충실하기로 했어요. 서로에게 집중하고 마음껏 깊은 사랑을 쏟아부었죠. 한 번의 사랑으로는 아쉬움이 남았는지 친구 아내는 저에게 다시 한번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저 역시도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까 싶어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 만족시켜주며 더욱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친구와 아내 모두 무슨 일 있었냐는 듯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다들 세상 무엇보다 개운한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일상의 지루하고 뻔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셈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두고 주변에서 좋은 소리 할 사람은 별로 없겠지요.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당사자들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가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기점으로 더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일상에 지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새로운 활력소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